그래서 Z 플립으로 바꾸면서 리듬 게임도 접게 되고 갤럭시 Z 플립도 접게 되었습니다. 드립이에요. 두둥탁.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았습니다. 갤럭시 Z 플립 제가 2월 25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갤럭시 Z 플립을 3개월 동안 실제로 써보고 나서야 느꼈던 Z 플립에 진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후기, 그리고 단순 리뷰용으로 구매해서 스펙날만 쭈르르륵 하고 그냥 몇 번 맛보기로 보여주고 다시 팔아버리는 그런 컨텐츠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 찐 사용자만 느낄 수 있는 불편했던 점,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3개월 동안 조심조심하면서 써왔는데도 어쩔 수 없이 생겨버린 제 갤럭시 Z 플립의 화면 찍힘들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갤럭시 Z 플립이 출시된 지 약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국내 이동통신사 3사와 자급제 기준으로 총 1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가 160만 원을 넘어가는 초고가 스마트 기기이고, 코로나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과 강변이나 신도림 같은 이른바 성지에서 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물량으로만 10만 대를 팔았다는 것은 예상 외에 좋은 성적이다라는 것이 업계의 주된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거 출시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뻥뻥 터지고 막 고장나고 이런 큰 이슈도 없었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Z 플립의 성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엄밀히 말해서 갤럭시 Z 플립은 폴드의 2세대는 아니지만 폴드에 이어서 삼성에서 두 번째로 출시된 폴더블 폰이긴 해요. 자, 삼성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는 무조건 들어봤을 거예요. 삼성은 2세대가 진짜다. 사람들은 삼성의 두 번째 제품이 언제나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대로 나쁜 의미로 삼성의 1세대는 걸러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세대는 정말 훌륭해 왔습니다. IT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갤럭시 폴드 1세대가 나왔을 때 저걸 딱 보고선 끌리긴 하는데 저게 과연 실용적으로 실사용이 가능할까? 금방 고장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출시 전에 힌지 이슈 때문에 출시가 미뤄졌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선되어 출시된 게 거의 1세대 같은 세대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1.5세대로 봐도 무방할 만큼 내부 구조의 힌지를 개선해서 큰 문제 없이 사람들이 실사용하기 시작했죠. 갤럭시 폴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한 것을 보고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삼성 폴더블은 단순히 화웨이나 모토로라처럼 되도 않는 기술 과시용 헛바람과 실제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제약이 많은 그런 실험적인 모델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 쓰라고 내놓은 폴더블이구나 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해요. 어떤 제품의 성공과 망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이라는 외계인 갈아넣는 하드웨어 변태적인 이미지에 이제 폴더블 믿고 써도 되겠다라는 인식까지 박히니 아무리 S20과 비교해서 전세대 AP를 달고 출시했어도 카메라 성능을 S20에 비해서 너프를 그렇게 먹였어도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약 10년여 이상을 우리는 바 형태의 스마트폰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 와중에 폴더블? 오우야, 폼팩터의 혁명이 아닐 수 없죠. 두둥탁.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어쨌든 접히게 만들었다고 그걸 폼팩터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죠. 아웃폴딩 형태의 화웨이 메이트 X가 그랬고, 동물의 숲에 나오는 엉성한 삽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모토로라의 레이저도 혁명 소리 못 들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Z 플립보다 먼저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 사이즈에서 펼치면은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혁명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Z 플립은 펼쳐봤자 6.7인치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6.5인치인데 화면 크기 차이 얼마 안 나네? 그거 접어서 뭐해? 왜 접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심포드를 외치는 여우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6.7인치 디스플레이, 비교적 작지 않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니, 사실 상당히 거대하죠.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접으면 정확히 반으로 줄어들고 손이 조그마한 여성분들이라도 이 6.7인치라는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부담 없이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두께가 두껍다고요? 당연히 스마트폰 두 개를 겹쳐둔 두께가 되어버리지만 실제로 3달 정도 실사용을 하고 나서 보니 두께는 생각보다 신경 쓰이지 않던데요. 개인적으로 두께보다는 이 6.7인치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크기 자체를 줄인 것이 휴대성에 있어서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힌지랑 화면 완전히 접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던데 마감이 꽤 괜찮아요. 제가 손으로 누르는 거는 물론이고 나름 육중하잖아요. 이 바지 뒷면에 이렇게 딱 넣고선 막 이렇게 앉아도
뭐 화면에 무리가 가거나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두둥탁. 전자기기다 보니까 엄연히 기기 완성도 수율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고 검수를 통해서 최대한 QC를 거르긴 하지만 아주 가끔 이슈가 나올 수 있긴 한데 10만 대가 넘어가는 판매량에 비해 인터넷에서는 불량 사례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은 Z 플립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기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폴더블이라서 고장이 잘 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느낀 갤럭시 Z 플립의 기기적인 완성도? 이건 이제 스마트폰의 실험작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완전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만족했고 남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컴퓨터 맞출 때 내가 쓰면 암드, 남에게 추천해줄 땐 인텔. 그런데 폴더블은 내가 써도 갤럭시고 남들에게 추천해도 갤럭시를 믿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폼팩터에 꽤 안정적인 QC, 이걸로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갤럭시 플래그십들이 보여주던 퍼포먼스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플래그십 좋아요. 충분히 믿고 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갤럭시 Z 플립의 존재 가치는 상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갤럭시 Z 플립은 S20 시리즈와 같이 공개가 되었죠. S20 시리즈 쪽에는 새롭고 더 커진 이미지 센서,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이 강하긴 했지만 1억 800만 화소에 100배 스페이스 줌까지 S20 카메라 라인업 진짜 대단해 보였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 갤럭시 Z 플립은 카메라가 굉장히 단촐해 보였어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트리플 카메라는 당연해진 2020년에 Z 플립은 광각과 초광각 이 두 개, 딱 두 개 듀얼 카메라였어요. 많이 부족해 보였죠. 하지만 Z 플립 자체가 카메라에 그렇게 힘을 크게 준 모델도 아니었고 이 듀얼 카메라는 꽤나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NPU의 탑재로 라이브 포커스나 야간 모드 등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잠시만 제가 갤럭시 Z 플립으로 찍었던 사진들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살짝만 보고 가시죠. 전부 다 갤럭시 기본 카메라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야간 모드도 훌륭하게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칭찬이 일색이었던 갤럭시 Z 플립.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무조건 있겠죠. 첫 번째 단점으로 일단 출시가 되었을 때부터 모두가 아쉽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쓰면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부분, 바로 이 외부 디스플레이입니다. Z 플립의 외부에는 300에서 112의 1.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생각보다 쓸 일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작다 보니 활용성도 없고 Z 플립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하던 마케팅이 카메라 찍으면 이쪽에 카메라 뭐 찍는지 나오는 거, 이게 기본 카메라 어플에서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스노우나 푸디 같은 서드파티 카메라 어플들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친구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어주진 않잖아요. 혼나요. 처음에 그냥 이거 나오는 거 보고서는 우와 신기하다 요 정도였고 사진은 스노우로 찍어주는 거 변함 없었습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했던 그런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입니다. 내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화면 주름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쭈글쭈글한 느낌도 들지 않았고 그냥 살짝 접히는 부분? 그 부분만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그 부분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화면 주름에 있어서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던 울트라 신 글래스 유리를 썼다는데 이 강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PPL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던 갤럭시 폴드 전작과 비교하면 손톱 자국이 남는 건 여전하고요. 평소에 그래 뭐 펼쳤을 때 조심하면 돼요. 그냥 살짝씩 하고 평소에 보관할 때는 아니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다니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실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핸드폰 자체를 두 손을 통해서만 열어야 됐던 점? 그게 가장 불편했습니다. 이 속안에 울트라신 글래스 유리를 넣었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유리가 아니라 외부 필름 때문에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이 손톱으로 자국이 아주 쉽게 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손에 뭔가 물건을 들어가지고 한 손으로 핸드폰을 열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무조건 이 엄지 손톱이
화면을 찍게끔 우리 손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열면 무조건 디스플레이에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외부 디스플레이의 부재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 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폴드폰 감성은 무심히 한 손으로 착 열고 한 손으로 착 닫고 이거잖아요. 착 닫는 것까지는 굉장한 손맛이 있어요. 이건 인정. 그런데 이렇게 한 손으로 확 여는 게 불가능한 건 정말 아쉽습니다. 갤럭시 폴드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외부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으니까 간략하게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갤럭시 Z 플립은 완전히 불가능했으니까요. 이 디스플레이와 활용도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보다 떨어져요. 엄밀히 말해서. 물론 3달 정도 써보니까 이게 또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몸통에 대고선 바로 열 수 있는 이런 스킬도 생겼습니다. 굉장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열 수 있긴 해도 디스플레이가 일반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단단해지기까진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 보통 웬만한 분들 스마트폰 사면 케이스로 핸드폰을 보호하죠. 저도 플립 받자마자 미리 RRE 케이스를 주문해서 플립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착을 했거든요. 이 RRE 케이스가 기본 케이스보다 완성도도 높고 밀착감도 좋아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거 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삼성에서 나온 폴더블 스마트폰 케이스는 이 힌지 부분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이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케이스로는 보호가 불가능해서 여러 회사에서 나온 보호 필름도 이렇게 붙여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 붙여도 갤럭시 Z 플립의 힌지 안에는 외부 불순물을 청소해주는 쓸바퀴들? 솔들이 있거든요. 이 솔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걸 처음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붙여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더라고요. 이 힌지 내부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오물만 들어있어도 바로 배제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필름들이 말리고 말려서 다 펼쳤을 때 제대로 펴지지도 않고 다 펼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냥 떼버렸어요. 떼고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약간의 미세한 흠집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폴딩 형식의 폴더블 폰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번째 단점, 초콜릿 폰 쌈 싸먹는 굉장히 긴 화면 비율입니다.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은 웹서핑 시에 한 화면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이 굉장해요. 화면 비율이 21.9대 9거든요. 웬만큼 팔리는 스마트폰 길이 중에서 가장 길 거예요. 16대 9 비율을 사용하는 아이폰 SE 2세대의 화면인데 똑같이 네이버를 켜서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절대적인 화면 크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갤럭시 Z 플립 쪽에서는 요 야구 밑에 한용덕 감독님이 뭐 누구 혼냈다 요런 기사까지 볼 수 있는데 아이폰 SE 2세대는 그냥 요걸로 띡 끝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아이폰 SE 2세대 16대 9 비율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걸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이 엄청나게 긴 화면비 덕분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비율은 대부분의 어플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위아래로 굉장한 렛터박스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예 해상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가로로 잡고 조작을 했을 때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로로 잡고 조작을 하는 경우는 게임이죠. 제가 대한민국 남성, 여성 다 합쳐도 손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에도 갤럭시 Z 플립을 이렇게 가로로 집었을 때는 굉장히 길어서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가장 여실히 느껴진 게 리듬게임. 리듬게임 할 때 갤럭시 Z 플립은 이 가운데로 손이 안 가요. 그래서 Z 플립으로 바꾸면서 리듬 게임도 접게 되고 갤럭시 Z 플립도 접게 되었습니다. 드립이에요. 두둥탁. 그리고 너무 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게 되었을 때 윗부분이 거의 광선검처럼 남아서 조금 불안하기도 했어요. 그중 다행인 점은 이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분산되지 않고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잡힌 점? 그거는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딱 정확하게 무게가 분산되어 있어서 아이폰 프로 맥스에서 느껴지던 위쪽 무거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갤럭시 Z 플립 디스플레이에는 어느 정도의 자국이 남았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면 주름은 처음 출고됐을 때랑 비슷하게 정직하게 한 선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정가운데서 볼 때는 정말 괜찮아요. 이게 빛을 쬐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로 심해 보이지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뭐 속안에서 모토로라처럼 우둘두둘한 게 느껴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이 힌지 자체도 굉장히 정교해서 뭔가 외부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구매하자마자 바로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필름을 부착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Z 플립에 보이는 화면 자국들은
사실 이 필름에 난 자국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필름을 뚫고서는 진짜 화면에도 어느 정도의 자국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필름 붙인 거 아깝잖아요. 저 지금 한국도 아니라 가지고 이거 다시 붙일 수도 없는데, Z 플립 필름 붙이기 위해서 한국 입국해서 2주 자가격리하고 필름 붙이고 다시 원래 나라로 돌아와서 원래 나라에서 2주 자가격리하고, 쉣. 화면상으로도 약간 보이는데 이 부분 여기 자국이 촉 나있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살짝 나있네요. 이거 말고는 3개월 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통으로 열기? 그거 정도만 실천을 했는데 꽤 준수한 디스플레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갤럭시 Z 플립의 디스플레이에 아쉬웠던 점이 이 베젤 부분이 일반 갤럭시에 비해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약간 베젤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밑으로 디스플레이가 붙어있는 구조인데, 여기와 이 사이에 먼지들이 꽤 자주 껴요. 이 먼지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붙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있긴 한데, 확실히 이 부분에 먼지가 끼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갤럭시 Z 플립 단순 스펙만 읊어대는 광고나 리뷰가 아니라 3달 동안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광고도 맡겨주시면 아주 잘할 자신 있어요. 폴드2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두둥탁. 6.7인치의 대화면을 깔끔하게 반으로 접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매력적인 갤럭시 Z 플립 3달을 사용한 총평을 드리자면 최고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굉장히 큰 보람과 도움이 되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